내가 확률 변수 처음에 어떻게 설명했죠? 이거를 특정 뭐뭐뭐입니다라고 말하기 힘들어. 확률 변수라는 게 약간 개념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겁니다라고 딱 말하는 게 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돼. 오케이? 확률 변수라는 건 어떤 시행이 존재해야 돼. 동전을 던지는 혹은 뭐 주사위를 던지는 뭔가를 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 그 행위들 중에서 내가 캐치하고 싶은 거를 하나의 기준선으로 말하는 거야. 동전 2개를 던졌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기준 하나를 잡는 거야. 기준.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기준으로 잡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앞면이 2개가 나올 때가 있고 하나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죠. 이렇게 변하는 숫자니까 변수야. 근데 이 변수가 뭘 구하기 위한 변수야? 확률을 구하기 위한 변수라고. 그렇기 때문에 확률 변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얘가 어떻게 튀어나온 거야? 어떤 시행의 결과물들 중에서 내가 기준 하나를 잡은 거라고. 혹은 우리들은 문제가 잡아줘. 그 문제에 맞게 변수를 찾으면 되겠지. 그리고 그 변수에 맞게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확률 변수야. 그래? 그러니까 상황이 존재해야 돼. 기준선이 존재해야 되고 그 기준선에 따른 변화되는 숫자가 확률 변수야. 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게 확률만 구해내면 돼. 이게 전체적인 폼이야. 근데 확률 변수는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탁탁탁 끊어지거나 카운팅이 가능한 이산 혹은 끊어지지 않아. 셀 수가 없어. 바람의 세기를 셀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연속이라고 불러. 그럼 이산 확률 변수는 질량함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표로 풀어요. 연속 확률 변수는 밀도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래프로 상황을 접근합니다. 라는 것까지가 기본적인 폼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낸 확률 변수표, 지난 시간에 이산에 포커스를 맞췄으니까 확률 분포 표를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걸 통계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쪽이 파트 3이 통계 파트인 거야. 오케이? 상황을 이해해서 확률 변수를 잡고 이산 확률 변수를 잡고 이 이산 확률 분포표를 작성한 다음에 이 작성된 표를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파트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예로 우리가 여기서 대문자 x가 확률 변수인 거야. 그래서 확률 변수의 기대값 is 평균. 그래서 얘를 소문자 m으로도 쓴다. 그리고 확률 변수 x의 분산, 얘는 분산이야. 얘는 표준 편차죠. 이 2개가 3포도라고 부릅니다. 벌어짐의 정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관심 없게 봤겠지만 생기부나 성적표를 보면은 평균을 줘요. 과목별 평균을 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표준 편차를 써놔요. 그러면 반평균이 60이야. 그리고 표준 편차가 20이야. 그럼 대략적으로 평균에서 20이라는 크기만큼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점수가 70인데 평균이 60이야. 벌어짐의 정도가 20이야. 그러면 내가 대충 한 그 정도에 위치하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무조건 다 이렇게 쌍봉으로 형성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90점과 30점이 몰려 있어. 근데 이걸 평균의 눈으로 보면은 60에 몰려 있다고 보여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70점이 나왔을 때 평균보다 높네 라고 말하겠지만 잘하는 그룹보다는 밑에 있다 라고 해석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자료로 해석하는 눈인 거야. 이렇게. 어쨌든 우리는 요 3가지를 배우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이 표가 뭐 1, 2, 3 그러면 확률 x는 x다 해서 p1, p2, p3라고 되어 있을 때
합은 언제나 얼마라고요? 1이라고. 이것도 하나의 기준인 거야. 그래서 문제 이걸로도 나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표를 보고 평균을 구해볼게요 라고 하면은 1 P1 더하기 2 P2 더하기 3 P3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요.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여기가 X1, X2, X3라고 했을 때 X1 P1, X2 P2, X3 P3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값을 M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요. 이걸로 분산을 구하면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겠다. 뭐라고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겠다. 입에 붙여야 돼. 오케이? 그럼 선생님 이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어보면 변수 제곱만 구하면 되는 거야. 변수 제곱만. 그래서 x1 제곱 p1, x2 제곱 p2, x3의 제곱 p3라고 하면 되겠어. 거기서 위에서 구했던 m제곱을 뺍니다. 이게 분산이야.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요.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으로 구하면 되겠다. 확인됐어? 오케이. 이 세 가지 구하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돼. 괜찮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9쪽 딱 한 문제를 빼놨어. 그것까지 빠르게 설명하고 오늘 수업 진행을 해볼게.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평균이 3점이라고 치자. 오케이? 근데 모든 학생들이 1점씩 다 올랐어. 그 평균이 몇 점이게? 4점이 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봐봐. 1점, 2점, 3점을 맞았어. 그래서 평균이 2점이야. 근데 1점씩 다 올랐어. 그럼 2점, 3점, 4점으로 평균이 얼마가 되는 거야? 3점이 되는 거지.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1점이 오르면 반평균이 1점이 올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x 플러스 1점이면 얼마가 되는 거야? 모든 학생들이 1점씩 다 올랐어. 나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 평균이 3점인 게 얼마로 바뀌는 거야? 3 플러스 1점에서 4점으로 바뀌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은 모든 학생들이 점수를 2배를 봐줘왔어.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점수가 다 2배씩 올랐어. 그러면 기말고사 평균은 중간고사 평균의 2배가 되겠다. 점수를 다 2배로 받아왔으니까. 알아듣겠어? 그럼 평균이 3점이었는데 내가 다 2배씩 받아왔어. 확률 변수가 2배씩 돼버렸어. 오케이? 그럼 이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3점 해서 6이 되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괜찮아? 자, 그러면 일반화 시키자. x의 기대값 평균이 m이야. 오케이? 이랬을 때 ax 플러스 b가 들어갔어. 그럼 얼마게? am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요거만 알아두면 돼. 다 했어. 자, 그러면 이제 분산으로 ax 플러스 b를 해보자. 오케이? 근데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요?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읽어봐. 와우. 분산.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겠다라고 하고 요식에 딱 써 있어야 돼. 그래요? 자, 그러면 분산 ax 플러스 b라는 건 제곱의 평균 a제곱 x제곱 플러스 2abx 플러스 b제곱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겠죠. 그래요? 근데 평균의 제곱, 근데 이 녀석의 평균은 am 플러스 b의 제곱을 뺀다는 소리겠지. 그럼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여기를 좀 정리해 볼게. 근데 이 녀석은 지금 요 카테고리에 다시 들어가 버린 거잖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a제곱 2x의 제곱 플러스 2ab x 플러스 b제곱에서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2 abm 플러스 빼기 b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요 2x를 우리가 m이라고 읽어도 되죠. 그래서 2abm과 2abm이 지워져 라고 놓을 수 있겠어. 그 다음에 b제곱도 지울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네. 자, 그러면 착 이쪽 됐고 이쪽이 그러면은 a제곱 2x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순수한 vx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vax 플러스 b가 a제곱의 vx라고 놓을 수 있다는 소리야. 즉 다시 얘기하면 v 3x 마이너스 27,423 해봤자 어쨌든 이쪽은 다 어디로 가? 0으로 간다고. 의미 없는 숫자라고. 그래서 a의 제곱만 신경 쓰면 되니까 9vx라고 쓰기만 하면 되겠다고. 알겠어? 이 뒷부분은 의미 없는 숫자로 빠져나가 버릴 거니까. 괜찮아?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요. 시그마 ax 플러스 b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루트 분산이죠. 루트 분산이니까 루트 a제곱 vx라고 쓰면 되겠지. 그러면은 절대값 a 시그마 x라고 쓰면 되겠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노는 119는 생각보다 쉬워요. 알겠지? 자, 바로 문제로 풀어볼게. 자, 넘어가서 문제 번호 41번 가보겠습니다. 41번.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그림처럼 주어졌습니다. 확률 분포표가 1, 2, 3. 합은 언제나 1이고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필요하죠. 자, 2x 먼저 구할게. 평균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2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해서 4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3 해서 2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괜찮지? 그리고 vx는 준아 이거 어떻게 읽어? 이름이 왜요? 강주로 끝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말하는 게 강주 이러고 있는 거야. 얘를 어떻게 읽어? 와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겠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겠다. 강주가 아니라 알았죠? 자,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1제곱 4분의 1 더하기 2제곱 4분의 2 더하기 3제곱 4분의 1에서 평균의 제곱 2의 제곱을 빼겠다.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8 더하기 9 빼기 6. 그래서 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요. 그럼 이게 분산이야.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죠. 루트 2분의 1 이렇게만 놓고 문제를 풀어볼게. 이랬을 때 첫 번째 질문 기대값 3x-1은 3 기대값 x-1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요 기대값 x 기대값을 얼마라고 계산하래? 평균인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쪽이 5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지? 자, 가로 2번 v 2x 플러스 3은 2제곱 v x라고 쓰면 되겠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래서 2라고 쓰면 되겠다. 확인할 수 있고요. 3번 가볼게. 3번 가보니까 시그마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요거는 절대값 마이너스 2 시그마 x입니다. 확인됐어요? 근데 시그마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선 분산을 구하는 게 편해. 분산에 루트 씌우는 거니까. 그래서 v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구하는 게 더 편합니다. 이렇게 구하면 4 v x가 되겠죠. 그래서 4 2분의 1 해서 2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2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걸 구하기 위해선 다시 분산을 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시그마, 즉 표준 편차는 그냥 분산 구하고 루트 씌우겠다.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올 수 있겠다. 41-2번 시켜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거짓말쟁이 나섰네. 분명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죠. 10원짜리 동전이 5개가 있고 10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는데 내가 2개를 택하는 상황이야. 그래? 그러면 그 택한 금액이 변수야. 알겠지?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택하는 동전 2개를 택하는 경우는 10원짜리 2개 고르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10원짜리 1개, 100원짜리 1개 고르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00원짜리 2개 고르는 경우가 있겠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때 금액은 20원이고 이때 금액은 110이고 이때 금액은 200이라고 쓸 수 있겠죠. 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변수가 20, 110, 200 이렇게 3개로 쪼개지겠죠. 어차피 이건 표싸움이니까 확률 변수 x가 20인 경우와 110인 경우와 200인 경우로 나눠지겠죠. 합은 언제나 1이야. 확인할 수 있겠어? 그래요. 그래서 확률 x는 x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 자, 지금 동전이 총 몇 개가 있어? 8개가 있죠? 8개 중에서 내가 몇 개를 가져오는 거야? 2개를 가져오는 거야. 동전을 8개 중에서 2개를 가져오는 거야. 근데 20이 되기 위해서는 10원짜리에서만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OC2 110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씩 가져와야 되겠지. 그래서 10원짜리에서 하나, 100원짜리에서 하나 200이 되기 위해선 100원짜리에서만 2개를 가져오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이 표를
작성하지 못한다면은 앞에 있는 확률 변수 이산편을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표까지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이 표가 만들어져야 분산을 구하든 뭐 평균을 구하든 뭘 어쨌든 구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변수 잡는 것까지는 통계 파트고 이 빈칸을 채우는 거는 확률 파트야. 앞에 있는 거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알겠죠? 공부해야 돼. 잘했어. 자, 그러면 82가 얼마예요? 82. 74, 28. 고마워. 28. 얘가 10. 얘가 15. 얘가 3. 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표는 완벽하게 구했어. 네. 이랬을 때 다음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기대값 2x-25는 2 평균 마이너스 25를 구하라는 거니까 배경지식 기대값만 구해오면 되겠지. 기대값은 변수와 평균의 곱의 합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20 곱하기 28분의 10 더하기 110 곱하기 28분의 15 더하기 200 곱하기 28분의 3. 괜찮아? 이 녀석을 2로 곱하고 마지막에 25를 빼면 되겠다. 괜찮아요? 네. 선생님 저 다음은요? 저 다음은 니들이 해야지. 150입니다. 너무 슬프게도 여기까지를 정확하게 풀었는데 이 계산이 틀려가지고 답을 잘못 쓰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 얼마나 억울해. 내가 다 아는 문제인데 계산 틀려서 틀리면. 그치? 시험은 맞히는지 틀리는지를 보는 거죠.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풀어야 돼. 늦지 마. 자, 넘어가서 오늘은 페이지 130쪽. 오늘 여기서부터 할 차례야. 자, 페이지 130쪽 피고요. 페이지 130쪽, 페이지 130쪽, 페이지 130쪽 피고요. 우리가 지금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 파트를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통계 파트에서 가장 처음에 배운 게 뭐야? 통계 파트에서 처음에 배운 거 확률 변수야. 그치? 우리가 변수를 배웠어. 근데 무슨 변수야? 확률 변수야. 근데 확률 변수는 두 가지가 있어. 이산하고 연속.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질량함수라는 표현을 쓰고 이 녀석은 밀도함수라는 표현을 써. 그리고 그래서 이 녀석은 표로 문제를 풀어. 근데 그 표를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야. 그래서 확률 분포 표라고 부르고요. 이쪽은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 그래프로 풀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밀도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통계라는 타이틀을 가지기 위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할 거야. 그래서 그걸 계산하고 있었잖아, 우리가. 그치?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스텝을 한번 더 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이산
확률 변수는 기본적으로 이 스텝을 따르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풀어야 되는데 저 이산확률 변수 중에서 스페셜한 케이스가 있어. 스페셜한 케이스. 그 케이스가 뭐냐면 독립시행이야. 독립시행.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데 이 독립시행은 스페셜해.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이 확률 분포를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항 분포라고. 독립시행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의 확률 변수의 분포는 그냥 확률 분포라고 불러. 근데 이산확률 변수 중에서 한 가지 케이스,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를 스페셜하게 이름을 따로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항 분포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 이항 분포를 B 가로 열고 N P라고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항 독립시행의 확률 계산이 좀 독특하잖아. 확률 기항이 NPR NP랜다. NCR P의 R 1 빼기 P의 N-R이야. 그렇기 때문에 N이라고 하는 숫자와 P라고 하는 숫자만 알면 R이 1일 때의 확률값, R이 2일 때의 확률값 등등등 확률 변수의 확률값을 구하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N과 P에 대한 정보만 써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이 녀석의 확률 분포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독립시행을 스페셜에서 이항분포라고 부르고 B 가로 열고 N, P라고 쓰겠다. 알겠습니까? 졸리다고 졸면 고3이 아니죠. 자, 지금 우리가 배운 거 다 요거밖에 없어. 요렇게 써있는 몇 개밖에 안 배운 거야. 어렵지 않아요. 통계 파트에서 세 문제 나오는데 세 개 다 쉬워. 식만 알고 있으면. 개념만 받아들이면 문제가 다 쉬워. 못 받아들이니까는 못 푸는 것 뿐이야. 책에는 이항분포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읽어보자.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 때, N번의 독립시행 별표,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변수 X라고 하면 그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NCX, P의 X승, Q의 N 빼기 X승. 여기서 Q라는 건 1 빼기 P를 의미해요. 라고 했을 때 확률 분포표를 일일이 작성하면 돼. 근데 그게 너무 귀찮아. 그럼 얘를 스페셜하니 이항분포라고 부르고 N과 P만 기술해내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B 가로 열고 N, P라고 부르겠다. 라고 쓰면 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문제로 확인해 볼게. 42번 가볼게. 자, 치료율 60%, 확률 0.6의 확률로 치료할 수 있대. 60%가 0.6인 건 알겠죠? 네. 이랬을 때 어떤 신약이 개발되어 7명의 환자에게 투여했대. 7명의 환자에게 투여했대. 근데 사람마다 1번 사람이 완치가 됐으니 2번 사람은 완치가 되면 안 돼. 이럽니까? 아니죠. 모든 주사 맞은 사람마다
0.6의 확률로 치료가 된다는 소리겠지. 이걸 독립시행이라고 하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항분포라고. 오케이? 이항분포라는 게 캐치가 되면 B 가로 열고 7,0.6이라고 쓰면 되겠다고. N, P. 이해돼? 오케이. 자, 이랬을 때 6명 이상 왕치될 확률을 구하겠습니다. 6명 이상이니까 6명 또는 7명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7명 중에 6명은 0.6의 확률로 완치가 됐대. 나머지 1명은 0.4의 확률로 실패했다는 얘기겠지. 7명 중에 7명 다 0.6의 확률로 완치가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두 개를 더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럼 공통인수가 0.6에 6승이야. 그럼 앞에 있는 건 7, 0.4가 남고 밑에 있는 건 1, 0.6이 남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4 곱하기 7 하면 얼마예요? 2.8 곱하기 0.6은 3.4.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객관식이니까 3.4 곱하기 0.6에 6승이다. 라고 답을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겠죠. 지금 42번은 독립시행 얘기인 거죠. 이항분포 얘기가 아니라 아직은 독립시행 얘기인 거야. 그래서 독립시행이 이런 걸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값은 지금처럼 구할 수 있다. 괜찮죠? 네. 넘어가 볼게. 페이지 132쪽 별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쨌든 확률 분포를 알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통계를 하기 위해서야. 통계라는 건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표로 구한다면 완치가 안 된 사람 1명 된 거, 2명 된 거, 6명 된 거, 7명 된 거. 총합은 1. 그래서 그때 확률은 7시 0, 0.4의 7승, 7시 1, 0.6, 1승, 0.4의 6승, 땡땡땡. 7시 7, 0.6의 7승을 만들어 놔야 돼. 그 다음에 스타일대로 가야 되는 거야. 줄줄이 곱해서 쭉쭉쭉쭉쭉 쓰고 결과값을 쓴다.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해야 돼. 오케이? 근데 이걸 좀 일반화를 시켜봤대. 일반화를 시켜봤대. 그래서 이항분포가 나왔을 때 기대값은 그냥 n 곱하기 p야. n 곱하기 p야. 그럼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7, 0.6이라고 써 있으면 기대값은 7 곱하기 0.6이라고 쓰면 돼. 오케이? 요거 하나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들어가자.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오케이?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 표를 작성해 가지고 하나, 둘, 띠리리리릭을 다 일일이 계산해서 더하기를 할 수고가 없어지는 거야. 얘가 독립시행이라는 것만 파악을 하면, 이항분포라는 것만 파악을 하면 결과를 그냥 손쉽게 얻어낼 수가 있다고. 어떻게 얻어낼 수가 있다고? 이항분포 NP다 라면 여기서 평균이 NP로 그냥 계산이 됩니다. 손쉽게. 그러면 이항분포라는 게 판단이 되면
분산이 NPQ로 손쉽게 계산이 돼요. 그럼 이항분포라는 게 계산이 되면 표준 편차가 루트 NPQ라고 답을 쓰면 되겠다. 이 결과 3개만 기억하자. 알겠지? 좀 이따가 다 정리해 줄게.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독립시행인지 아닌지만 판단을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독립시행이면 이항분포니까. 이항분포면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네. 일단 결과만 기억하자. 문제로 넘어갈게. 42번 보니까 발화율이 90%래. 씨앗 100개를 심었대. 오케이. 씨앗 100개가 있는데 옆에 있는 녀석이 싹을 틔웠다고 나는 싹을 틔우지 말아야지 그럽니까? 아니죠. 이 100개의 씨앗은 다 독립적으로 0.9의 확률로 싹을 틔우는 거죠. 이런 걸 독립시행이라고 부르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얘가 이항분포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항분포니까 NP야. 근데 얘가 몇 개 뿌렸대? 100개 뿌렸대. 발화율이 얼마야? 90%. 10분의 9라고 쓰면 되겠다. 0.9라고 써도 상관은 없고요. 확인할 수 있겠어? 이랬을 때 최종 질문. 평균과 분산을 구하십시오. NP와 NPQ를 구하십시오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쉽죠? 표 그릴 필요 없잖아 이제. 그러면 100 곱하기 10분의 9 해서 90이라는 평균을 가지고 있고 100 곱하기 10분의 9 곱하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Q가 뭐예요? Q는 1 빼기 P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얼마? 9라고 쓰면 되겠다. 확인됐어? 네,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어. 그럼 가로 2번 x제곱의 평균을 구하십시오. 이 x제곱의 평균이니까 즉 얘를 구하는 소리죠. 근데 얘는 어디서 등장하는 식이야? 분산에서 구하는 식이죠. 맞습니까? 분산구는 준아 이거 어떻게 읽어? 네. 그러면은 평균이 문제에서 얼마예요? 90이죠? 그럼 얘만 이렇게 넘기면 되겠죠?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9 더하기 그래서 제곱 평균은 얼마라고? 8109다. 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요 스타일 문제가 자주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왜? 이항분포에서 평균과 분산 계산이 너무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응용된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이것도 2항의 개념이기 때문에 중1이면 다 풀 수 있죠. 2항이니까. 네.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3-1번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자, 동전 던지기는 대표적인 독립시행이야. 그쵸? 동전 던지기, 주사위, 타율, 3점수 성공률, 뭐 승부차기 이 등등의 문제들은 다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이 돼? 43-1번의 답은 평균 10, 분산 루트 5. 괜찮아.
자, 문제를 읽었을 때 얘가 이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동전은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몇 번 던졌대? 20개 던졌대. 20개 B 가로 열고 20,2분의 1이죠. 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평균이 NP니 분산은 NPQ니 2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뭐 시그마는 루트 NPQ라고 생각하고 답을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좀 쉴게요. 문제 번호 44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이때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가 x의 표준 편차가 4가 됐다라고 되었습니다.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동전 던지기는 2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있는 거지. 나와요. 문제에서 몇 번 던졌대? 아, 주사위구나.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은 2분의 1로 나오죠. 짝수의 눈은 2분의 1로 나오죠. 그리고 주사위도 동전 던지기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독립시행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B 가로 열고 N 2분의 1 이게 써지면 돼. 그치? 그러면 분산이 얼마예요? 분산 NPQ NPQ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4분의 N이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표준편차죠. 분산의 루트 씌운 게 표준편차니까 표준편차의 제곱이 분산이겠네. 그래서 4, 4, 16이라고 쓰면 되겠다. 확인할 수 있겠어? 그럼 N은 16 곱하기 4 64라는 결과값을 가지고 있겠다. 괜찮습니까? 가로 2번 가볼게. 이항분포 NP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X의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가 이래. X의 평균이 NP인데 NP가 6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X의 표준 편차가 루트 NPQ. 근데 얘가 얼마래요? 2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분산이라는 NPQ는 4가 되겠죠. 근데 NP가 6이니까 여기가 6이니까 1 빼기 P가 4 이렇게 써져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6P가 4 3분의 1을 P라고 잡아야 되겠네. 그러면 N은 18이라고 놓을 수 있겠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8 3분의 1이라고 구해내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냥 이항 분포라는 것만 캐치를 하면 평균이 NP, 분산이 NPQ 요걸로만 다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어렵지 않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항 분포는 독립 시행만 체크를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 계속. 알겠죠? 네. 44-1번 해볼게요. 44-1번. 쉬워? 이제 다음 10분 쉰 다음에 표준화해요. 준우야, 돼? 하고 있어요? 윤찬이 돼? 돼?
답이 뭐예요? 집중력이 좋은 거야. 애들 소리를 못 들은 거야. 돼? 안 되지 너. 아예 안그 양이야. 네가 답해줘. 알지? 네가 풀 거야. 알지? 자, 44-1번 가볼게. 서로 다른 동전 n개, 서로 다른 n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x라고 하겠다. 동전 던지기는 대표적인 독립시행이야. 그럼 동전 몇 개 던졌대? 동전 몇 개 던졌대? 그래요. 그럼 몇 컴마 몇? 좋습니다. 평균이 얼마래? 네. 평균 어떻게 구해요? 평균 어떻게 구해? 아 평균 제곱하는 건데. 그건 너 일부러 그러는 거니 혹시? B 가로 열고 n, p를 우리는 무슨 분포라고 하죠? 나 방향을 잃었어.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네. 이항분포의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항분포의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 뭐라 써 있어? 이항분포의 평균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 어떻게 써야 돼? np를 써. 얼마야? 네, 2분의가 아니라 2분의 n. 얘가 얼마래? 35래. n이 얼마야? 70이요. 우리가 원하는 n은 얼마야? 7, 10이요. 구했어요? 아 근데 그냥 야, 이게 몇 초 컷 같아요? 펜을 듣는 게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나왔어. 아, 나왔어요. 어떻게 풀이법을 모르는데 답이 나오지? 근데 그게 맞았어요. 아, 맞았어요? 애매했는데 내가 심한 말을 못하겠지만 너 좀 너무하다. 제 인간적으로. 자, 넘어가서 정규 분포 타이틀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산의 스페셜 케이스를 이항분포 NP로 계산을 했어. 그럼 연속도 같은 개념이 존재할 겁니다. 연속은 우리가 밀도 함수의 그래프로 문제를 풀었어. 기억납니까? 그러면 모두 다양한 아주 많은 밀도 함수들의 그래프가 존재할 수 있겠지. 그래요? 그 중에서 밀도 함수의 관계식이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x-m의 제곱의 함수식을 따르고 있다면 근데 우리가 밀도 함수라는 건 연속이라는 건 그래프로 푼다 그랬죠? 그래요? 밀도 함수 관계식이 이렇게 써 있어. 나 이거 한 번도 문제 풀 때 쓰지 않을 거야, 이제. 여러분들도 처음 보는 거야. 마지막으로 보는 거야. 이 관계식 안 쓸 거야. 알겠지? 근데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종 모양의 커브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 쪽 올라가는 그냥 커브가 이렇게 딱 생긴다고, 이런 대칭적인 커브가 등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커브가 등장하는 함수를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이런 종 모양의 대칭적 커브가 정규 분포 커브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얘를 정규 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그래프의 특징은 가운데 대칭축이 평균이야. 오케이? 그리고 요 높이가 시그마의 역수에 비례합니다. 시그마의 역수값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쨌든 시그마가 크면 낮겠죠. 시그마가 작으면 뾰족하겠지. 근데 시그마라는 녀석은 삼포도를 의미하죠. 삼포도가 작으면 몰려있다는 얘기고 삼포도가 크면 벌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선생님, 이 그래프가 뭐예요? 나 몰라. 한 번도 써본 적 없어. 여러분들 나이 때도 써본 적이 없고 수학 강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써본 적이 없어. 보고만 써 맨날. 그리고 까먹습니다. 알겠죠? 얘가 뭘 따라간다고?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뭐 교통량, 바람, 세기 혹은 여러분들의 성적 분포도 이런 것들이 정규 분포를 따라간대. 근데 그럼 매번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문제에 써 있습니다. 뭐뭐뭐뭐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뭐뭐뭐가 정규 분포 커브를 따라간다. 등으로 설명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쉬운 거야. 알겠지? 어쨌든 정규 분포라는 말이 나오면 요 커브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종 모양의 대칭적인 요 그래프 하나를 그려놔. 그리고 대칭이 뭐라고? 평균이라고. 높이가 시그마의 역수에 비례한다. 즉 시그마가 삼포도가 크면 뾰족하고 삼포도가 크면 널쩍하고 삼포도가 작으면 뾰족하고 의 차이를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그림 좀만 더 설명할게. 어쨌든 이게 밀도함수의 그래프죠. 그래요? 얘가 음수값을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전체 넓이는 언제나 얼마라고? 1이라고. 내가 구하는 평균은 내가 구하는 확률은 넓이 값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갖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정규 분포 1, 2와 2제곱과 정규 분포 1, 3제곱을 같이 그려볼게. 어쨌든 정규 분포예요. 평균이 얼마야? 1이야. 그 대칭축이 얼마야? 1이야. 높이가 뭐에 비례한다고? 시그마의 역수에 비례한다고. 그러니까 높이가 2분의 1에 비례하는 거야. 그리고 전체 넓이가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럼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얘를 한번 그려볼게. 평균이 얼마예요? 1이야. 그럼 축은 같죠? 그래요? 근데 삼포도가 표준편차가 커 작어? 커. 표준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높이가 위에 있다는 거야? 낮게 있다는 거야? 낮게 있다는 얘기죠? 여기쯤 지나간다고 치자. 근데 전체 넓이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니까 얘는 좀 뚱뚱한 커브가 좀 그려지겠죠? 라고 그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조금 더 정규 분포 1, 1의 제곱. 이 빨간색은 평균이 1이죠. 근데 삼포도가 더 작죠. 근데 뾰족하다는 얘기죠. 근데 전체 사이즈가 1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조금 이렇게 뾰족하고 좁게 하지만 높게 그려야 되겠지. 전체 넓이는 1로 다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차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 커브를 따라가는 게 정규 분포야. 볼 필요도 없어. 한 번만 써놓은 거야. 알겠지? 밀도 함수가 아주 다양하게 그래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커브를 따라가는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는 그 녀석을 정규 분포라고 하겠다. 정규 분포라고 해가지고 n 평균 분산으로 쓰는 거야. m이 평균이죠.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야. 시그마가 표준 편차니까. 알겠지? 그래서 n 평균 컴마 분산이라고 쓸 거야. 그러면 이런 커브를 따라간다라고 그리면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럼 요렇게 1, 2, 3인데 정규 분포 2, 7의 제곱 이렇게 그려. 그러면은 요렇게 그려지겠다. 요렇게 그려지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옆에 3, 2의 제곱. 2의 제곱이네. 그쵸? 축이 3이야. 근데 지금 삼포도가 커 작아. 작다는 건 뾰족해 하면 낮아. 뾰족하다는 얘기야. 그럼 그림을 좀 적당하게 한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면 되겠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찾으면 돼요. 오케이. 좋았어. 이게 정규 분포야.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게 137쪽 얘기입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137쪽. 평균은 이게 축을 옮기는 거고 삼포도는 높낮이를 옮기는 거야. 근데 전체 사이즈가 1이다 보니까 이 쉐입의 개형을 좀 뚱뚱한 종인지 좀 뾰족한 종인지는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확인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넘겨. 138쪽 가볼게요. 138쪽. 근데 우리가 이 확률을 계산함에 있어가지고 정규 분포 1, 2의 제곱, 정규 분포 4, 7의 제곱 이런 것들의 커브 모양은 알겠어. 얘는 커브 모양이 한 1일 거야. 그리고 높이가 2분의 1의 비례값이고 이 녀석은 4에서 일어나고 좀 뚱뚱하니까 이렇게 가겠다. 이 정도는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 알아들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내가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밀도 함수는 연속 확률 변수는 밀도 함수는 내가 원하는 확률 값이 그래프의 넓이야. 그래요? 근데 이 커브에서 3부터 5까지의 이 넓이를 내가 일일이 못 구해. 일일이 못 구해.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하나의 기준 표준 정규 분포로 다 밀어버립니다. 그거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꾼다라고 해요. 이 두 개를 무조건 나는 일일이 계산할 수 없으니 나는 이거를 0,1 제곱으로 변화해서 풀겠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로그 2의 3을 계산할 수 없어. 그래서 상용로그로 다 바꿔서 로그 2분의 로그 3으로 변환해서 로그 2가 얼마인지를 찾아. 상용로그 표를 보고 로그 3이 얼마인지를 찾아. 그래서 로그 2의 3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규 분포인데 1,2의 제곱과 4,7의 제곱에 대한 정보를 모든 정규 분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0,1의 제곱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 정규 분포에 해당되는 넓이 값을 다 만들어냈어. 그게 표준 정규 분포야. 그래서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 돼. 그 작업을 표준화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재 맨 뒤쪽 볼게요. 우리 교재 맨 뒤쪽 보면 뒤쪽에서 한 6장 정도 넘기면 페이지 172쪽에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나옵니다. 이 표를 보고 우리가 넓이 값을 환산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표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다시 리턴해서 페이지 139쪽 가볼게. 페이지 139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규 분포 3,9의 제곱이면 어쨌든 개형은 이렇게 따라간다는 걸 알아.
축이 평균 3인 것도 알아. 그랬을 때 확률 1에서 2까지의 확률을 구하십시오. 이 사이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여기가 3이니 x가 1에서 2까지의 요 넓이를 구해야 돼. 근데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해? 몰라.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표준 정규 분포 0,1 제곱으로 다 밀어버려. 바꿔야 돼. 이 바꾸는 작업이 뭐라고? 얘를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무슨 작업이라고? 표준화라고. 그래서 변수 x를 표준화를 거치면 변수 z로 바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z라는 변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시그마로 나눌 거야. 뭐를? x 마이너스 평균을. 오케이? 이렇게 놓으면 평균은 0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9의 제곱이 1제곱으로 이렇게 바뀌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똑같은 커브가 나온다고. 똑같은 커브가.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도 x에서 z로 바꿔야 돼. 그래서 시그마가 9죠. 됐습니까? 평균이 3이죠. 그럼 1 빼기 3. 변수 x가 z로 바뀌었어. 9분의 2 빼기 3으로 바뀌면 되겠다고.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9분의 마이너스 2고 이 부분이 9분의 마이너스 1이야. 얘를 구하면 돼. 얘는 여기서 바뀐 거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2부터 마이너스 9분의 1까지의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하면 돼. 오케이? 근데 문제는 살짝 변형시켜서 얘가 0점이라는 걸 알려줘.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이 녀석은 이 정규분포 커브라는 건 대칭축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럼 9분의 1에서 9분의 2까지의 넓이 0.2나 마이너스 9분의 2부터 마이너스 9분의 1까지 넓이가 어때야 돼요? 똑같아라는 소리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준다고. 확인할 수 있겠어? 표를 주든가. 아니면 이 전체 절반이 얼마야? 0.5겠지.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디자인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뭘 기억해야 돼? 이 표준화. 요거만 잘 기억하면 된다고. 그래서 정규 분포가 x,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3, 9,2를 따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표준화에 의해서 z라고 하는 변수가 정규 분포 0, 1의 제곱을 따릅니다라고 바꿔줘야 돼. 그 작업이 뭐라고? 표준화라고. 그래서 표준화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이라고 하면 되겠다 이거야. 그러면 x를 다 z로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보들은 문제에 다 써 있어. 됐어? 좋아. 그래서 표준화 작업을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이라고 하면 되겠다. 야. 이거만 기억하면 돼. 이게 뭐야? 이게 표준화야. 정규 분포는 문제를 못 풀어. 뭐로 바꿔줘야 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줘야 돼. 그 바꾸는 작업이 뭐라고? 표준화라고. 오케이? 자, 문제로 확인해 볼게. 정규 분포,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릅니다.
그랬을 때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쳐서 확률 변수 Z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모든 녀석이 0,1제곱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정보를 문제에서 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로는 문제를 못 풀어. 이거에 대한 정보를 줄 거니까 이걸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 바꾸는 작업이 뭐라고? 표준화라고. 표준화는 뭐만 기억하면 돼? 요 변형식만 기억하면 되겠지. 자, 문제로 가보자. 문제 번호 45번 가볼게. 45번.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65,4의 제곱을 따라갑니다. 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서 무조건 써줘야 돼. 정규 분포라고. 그렇지?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첫 번째, 확률 x가 67보다 작다. 얘를 그냥 풀라고 보면 67이니까 여기쯤 있겠지.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저게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무슨 작업을 한다고? 표준화 작업을 한다고. 그래서 표준화 작업을 하면 얘가 Z라는 변수로 바꿔주는 거야. 그렇지? 그 Z라고 하는 변수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2,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인 거야. 그럼 이걸로는 못 풀어. 그래? 근데 표준 정규분포는 가운데를 얼마로 잡은 거라고? 0으로 잡은 거라고. 그래서 2분의 1보다 작은 쪽의 넓이를 구하면 돼. 확인됐어? 근데 이 표를 볼게요. 표는 어떻게 써 있냐면 Z라고 하는 변수가 확률 0부터 Z까지만 구해준 거야. 그래서 여기가 0.5라고 써 있고 숫자가 0.1915라고 써 있잖아. 이 뜻이 뭐냐면 나는 반만 알려준다고. 어디서부터? 0부터 나와 있는 숫자까지만 알려준다고. 0부터 0.5까지의 넓이를 알려준다고. 그래요? 0.5가 얼마라고? 2분의 1이지.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이만큼이야. 근데 문제에서 요거만 알려줘. 근데 0.5가 2분의 1이죠. 여기 0.1915 써 있습니까? 그러면 요 0부터 2분의 1까지 넓이가 얼마란 소리야? 0.1915란 소리지. 하지만 절반은 언제나 얼마라고? 0.5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작은 전체 넓이 값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는 거지. 그래서 얼마라고 쓰면 돼요? 여기다가 0.5만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얼마라고 쓰면 돼? 0.6915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바꿔주면 되는 거야. 괜찮아? 문제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안 주는 거야. 이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문제를 바꿔야 되겠죠. 그 바꾸는 작업이 뭐라고? 표준화라고. 기억만 하면 돼. 알겠지?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 자, 두 번째 문제가 확률 6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71보다 작다. 그럼 표준화를 하면 되겠죠. 그래요? 표준화를 하면 61이라는 숫자가 x에 해당되는 숫자야. 그러니까 4분의 61 마이너스 평균 z로 바뀌었어. 4분의 71 마이너스 65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게 얼마야?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게 대칭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모양은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넓이라고. 누가 1이라고 그랬어? 아, 이쪽? 아, 고마워. 알았어. 대충 한 거야. 여기 마이너스 1 맞죠? 고마워. 이쪽은 1.5까지 간 거죠. 그러면 표를 봤을 때 1이라고 써 있는 거에 0.3413이고 1.5에 0.433이고 2라고 써 있는 거에 0.477이라고 써 있으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얘를 보면 되겠죠. 어차피 대칭적이니까. 확인돼? 그래서 0.3413이 여기에 넓이고 0부터 1.5까지는 여기에 있는 숫자를 보면 되겠지. 0.4332라면 되겠네. 즉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전체 넓이는 이 두 숫자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게 표준화야. 그러면 3번만 해볼게. 이 표는 지우면 안 되니까. 3번까지 한번 해보자. 확률 x가 73보다 크다. 그럼 확률 z가 4분의 73-65라고 부르면 되겠지. 얘는 얼마예요? 얘가 2라고 확인됩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요만큼이야. 확인돼? 하지만 표가 알려주는 건 0부터 숫자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체크해놔야 되겠지. 그래서 절반의 넓이 얼마? 0.5에서 0.4772를 빼주면 되겠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정규 분포는 이게 90%야. 그러니까 바꾸는 작업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래요? 할 수 있겠어요? 야, 얘 좀 봐봐. 얘 아파 보이냐? 내가 인간적으로 물어볼게. 이게 아파? 내 목소리는 뭐 멀쩡하니? 아. 45-1번 해봐. 준영아, 죽을 만큼 아픈 거 아니면 학원에 나와야지. 1번이 안 된다고요? 45에 1번만 해볼게. 여기 봐. 정기분포 70에 6의 제곱은 못 풀어. 그래서 표준화를 통해서 Z라고 하는 표준 정기분포로 바꿔야 돼. 이 변화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고? 표준화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1번 문제 확률 55, x 58을 바꿔서 확률 6분의 55-70부터 6분의 58-70까지 계산하면 되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얘가 얼마예요? 6분의 얼마? 마이너스 얼마? 15는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2.5네. 괜찮아요? 혹시 분수를 못했니? 둘이 얼굴 봐. 이쪽은 6분의 얼마예요? 마이너스 12니 2분의 마이너스 4라고 부를 수 있겠니? 이게 얼마니? 마이너스 2라고 부를 수 있니? 해결됐니? 어렵니? 네, 넘어갈게요.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표준화야. 알겠지? 한 번만 더 해보자.
46번의 별표, 이게 시험 문제야.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500명의 키의 평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을 따른다라고 써줬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키는 정규 분포 175의 제곱을 따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녀석은 못 푸니까 이거 어떻게 바꿔줘야 돼? Z라는 변수로 바꿔줘야 돼. 정규 분포 0, 1의 제곱으로 바꿔줘야 돼. 이랬을 때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키가 167.5 이하인 학생들이 괜찮습니까? 네. 그럼 이거를 그대로 못 푸니 얘를 Z로 변환해서 풀어야 되겠죠. 5분의 167.5 빼기 170이면 2.5죠. 빼기 2.5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얼마라고 읽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0.5라고 읽으면 되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어 하는 건 요만큼이야. 그거 이하니까 그럼 이만큼을 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표에서 0.5에 얼마 써 있는지를 알아오면 돼. 0.1915라고 써 있어. 그래서 이만큼의 넓이가 0.1915야. 절반의 넓이가 0.5죠. 그래서 0.5에서 0.1915를 가져와야 돼. 그럼 얼마라는 거 얻을 수 있어? 0.308, 0.3085라는 확률을 가질 수 있어. 얘를 퍼센테이지로 쓰래. 곱하기 얼마만 하면 돼? 그래서 30점 얼마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어려워? 쉽죠? 이건 어렵다고 하면은 안 돼. 걔 나쁜 애야. 그치? 응. 싸우자고 지금 도전장 내밀었잖아. 너 나쁘다고. 너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건 진짜 쉬워요. 자, 넘겨볼게요. 47번에 별표 2개 쳐. 잘했어. 빈도수의 문제입니다. 빈도수의. 45, 46, 47번이 다 똑같은 문제야.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똑같아. 근데 정보를 45번은 대놓고 줬어. 46번은 말로 줬어. 47번은 숨겨놨어. 숨겨놓은 걸 찾아야 돼. 오케이? 찾아러 가보자. 자, 47번. 어느 회사에 350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입사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응시시험, 응시자 5,000명, 평균 630, 표준편차 70인 정규분포. 몇 명이 응시했대? 5,000명이 응시했대. 정규분포 630, 70의 제곱을 따라간대. 그랬을 때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정규분포표를 합격자의 최소 점수를 뽑겠습니다. 350명만 뽑는데 5,000명이 지원했대. 350명만 뽑는데 근데 5,000명이 지원했대. 그럼 상위 몇 퍼센트만 뽑히는지를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뽑히는 사람은 5,000분의 350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요? 곱하기 100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지우고 얼마? 7. 7% 안에만 들어가면 돼. 7%. 7%니까 컵으로 따지면 0.07%에 들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 포인트를 찾는 게 질문이야. 그러면 이제 풀이법은 똑같아. 예로는 못 풀어. 그래서 뭐로 바꿔줘야 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야 돼. 그래서 얘를 표준 정규분포 0,1 제곱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이만큼의 요 포지션을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럼 표를 볼게요. 표를 보면 0.07이 남기 위해선 이만큼이 얼마를 가져가야 돼? 0.47을 가져가야 되겠죠. 43. 이만큼이 0.43이어야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숫자가 1.5가 찍혀 있어야 되겠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포인트가 1.5라고. 됐어? 0.07이 합격이야. 그럼 0.43까지의 요 기준선을 잡아야 되잖아. 이 기준선에 얼마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1.5라고 써 있는 거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 그래? 그럼 Z가 1.5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질문은 얼마를 맞아야 되는가 합격자의 최소 점수잖아. 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집어넣으면 된다고. 역으로. 결과를 알려줬어, 이번엔. 역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알아듣니? 그래요? 그래서 이 1.5가 나오면 된다고. 1.5가. 역으로 계산해서. 70분의 내 최저 점수 마이너스 630. 얘가 1.5가 되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괜찮니? 네, 좋아요. 계산하면 얼마니? x는 1.5 계산한다고? 7, 5, 35. 1005. 1000. 얼마야, 이거? 70 곱하면 얼마야? 7, 5, 35. 7, 8, 9, 10. 10. 여기다가 630을 더하면 735. 합격자의 최저 점수가 735점이면 합격이다. 라고 부를 수 있겠다. 평균이 630인데 최저 합격자가 735명이라고. 5점이라고. 괜찮죠? 확인할 수 있겠어요? 다 떨어졌네. 평균보다 조금 올랐어요 라고 자랑하는 우리 반이잖아. 선생님, 저 평균보다 높아요. 평균보다 높아요. 이렇게. 아, 평균도 안 돼요. 아니 평균은요. 5등급이 한마디 함부로 평균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나? 4등급이요. 진짜? 옆에 있는 애 봐봐. 야, 아직 한참 멀었다, 야. 저 5등급 살짝 목좀 목? 5등급 목이면 평균이잖아. 어째서 목만 오셨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평균이 50인데 내가 50점이면 평균이 아니야. 20점과 90점이 모여 있으니까. 너희 학교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 네, 중요한 얘기야. 평균 점수보다 조금 높았다고 와 이러면 안 돼. 유제 하나 풀어볼게요. 1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희는 쌍봉은 아니야. 너희는 정규분모를 잘 따라다녀. 90점이 몰려있어서 그렇지. 아 맞아요. 수학은 진짜 앞쪽에 다 올려있어요. 나와요. 나와요. 머리가 혹시 너한테 뭐 잘못했니? 이렇게 괴롭혀. 야, 놀래지 마. 5등급 기살잖아.
47-1번 가볼게. 어느 학교 학생들의 수학 평균 점수가 65점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상위 16% 이내에 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점을 맞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퍼센트? 그럼 결과적으로 Z로 바꿨을 때 0.16에 해당돼야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상위 16%면? 그럼 우리는 이쪽 요 포인트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절반의 0.16을 빼면 얼마야? 0.34. 그럼 그 표에서 0.34를 찾아. 표에서 찾았어? 얼마라고 써 있는 거야? 가로 열고 0부터 1. 그래요? 여기가 1이란 소리지. 그러니까 리턴. 어떻게 하면 1이 나올까?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1이라고 하는 녀석이 10분의 x-65 이 x를 찾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래서 x값이 얼마야? 75. 사람 수 필요 없죠?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143쪽에 별표 3개. 얜 잘 나와. 어디에? 수능에. 잘 나옵니다. 당연히 학교 시험에선 머스트. 자, 타이틀이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이항 분포는 이산이야. 그쵸? 그러면 정규 분포는 연속이죠. 다른 개념이야. 그래요? 다른 개념이야. 근데 이항 분포가 엄청 많이 하잖아. 그러면 정규를 따라간대. 이게 뭔 소리냐면 이항 분포 n, p야. 근데 내가 10번 했어. 10번 했더니 나올 표가 뭐 진짜로 찍어봤더니 막 요런 느낌이 나왔대. 그래서 10번 했더니 요런 확률이 나왔대. 실질적으로 나온 개수. 그러면 내가 20번 했대. 20번 했더니 요런 느낌으로 나왔대. 그래서 내가 감질나. 내가 1000번 했어. 1000번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래. 그래요? 그래서 이 찍힘이 뭐에 근사되고 있는 거야? 정규 분포에 근사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항 분포로 해서 횟수를 충분히 많이 늘리면 뭐로 근사돼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그럼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정규 분포 452분의 1 이렇게 써 있다고 치자. 근데 내가 400번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십시오야. 400번 이상. 그럼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이산이잖아. 카운팅이잖아. 얘를 실질적으로 하려면 확률 x가 400 더하기 확률 x가 401 더하기 확률 x가 450을 각각 구해서 더해야 돼. 즉 이항이니까 이산이니까 독립시행이니까 450 중에서 400번은 2분의 1의 확률로 400번이 나왔고 2분의 1의 확률로 50이 나왔다. 더하기 450 중에 401번은 2분의 1의 확률로 이거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항 분포가 충분히 크면, 여기서 말하는 충분히라는 건 NP가 5보다 크고 NQ가 5보다 크면 충분히 큰 거야.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페이퍼상에서 숫자를 맞춰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다 충분히 크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냥 간단하게 따지면 돼. NP가 5보다 커요? NQ가 5보다 커요? 그럼 충분히 큰 거야. 그러면은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해석할 수 있어. 근데 정규 분포가 상현아, 뭐 컴마 뭐야? 그렇지. 그럼 M이 얼마야 문제에서? 준우야, M 아그 220. NP. 오케이? 여기가 NP 자리잖아. 그래서 2분의 450이야. 여기가 분산 자리죠. 그래요? 분산은 NPQ로 계산하면 돼. 그래서 4분의 450이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류의 문제야. 그러니까 분명히 시작을 이산으로 시작을 해. 그래서 이항 분포로 중간을 찍어. 근데 마지막 결론이 정규 분포로 뭔가를 풀라고 디자인되어 있다. 그럼 해석할 필요도 없어. 아, 충분히 크구나. 그래서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그냥 생각하고 풀면 되겠다. 그래서 NP를 NPQ라고 그냥 쓰고 풀어도 무방하다.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한정으론. 우리 통계학과 갈 거 아니잖아. 통계할 거 갈까 하면 갈 사람들은 20살 이후에 공부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20살 전까지는 저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 480번 문제를 볼게. (48번) 가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450번 던졌대. 주사위는 대표적인 독립시행. 독립시행은 이항분포. 오케이? 스타트를 이항분포로 끊어버렸어. 근데 문제 구성상 표준 정규분포표가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100%라는 소리야. 시작을 이 독립시행으로 던져놓고 구성상 표를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로 풀라는 소리는 바뀌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야. 당연히 바뀌겠구나. 그래서 450번 주선서 3의 배수는 3분의 1로 나오죠. 3분의 1로 나와. 근데 이거를 고민하지 말고 그냥 정규분포로 환산해. NP 얼마예요? 3분의 450 150 NPQ 150 곱하기 3분의 2 100이죠. 100은 뭐의 제곱? 맞아. 잘했어. 이거야. 그럼 이렇게 써 있는 거를 고민하지 말고 이거 넘기라고. 오케이? 근데 난 선생님 저 그거 너무 불안해요. 확인해 보고 싶어요. NP가 5보다 크고 NQ가 5보다 크면 되는 거야. 적당하게 큽니다. 넘겨도 되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이러면 문제를 풀자. 이랬을 때 다음을 계산하십시오. 가로 1번 평균 얼마? 150 분산 얼마? 10의 제곱. 이랬을 때 2번 확률 140보다 크거나 같은 x가 175보다 작거나 같은 거 계산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걸 그냥 오리지널하게 이항분포로 풀고 싶으면 140, 141, 142, 띵띵띵띵, 175, 35번을 해야 돼. 오케이? 그거를 정규분포로 해석만 할 수 있다면 10분의 140-150 Z로 바꾼 거지. 그래서 10분의 175 마이너스 150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이쪽이 2.5로 나옵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 그럼 그 표에서 1이라고 써있는 0.3413과 2.5라고 써있는 0.4938의 값만 더해서 쓰면 되겠다. 괜찮아? 그래서 최종 결론값이 0.8351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요? 저 140번, 35번 계산하는 것보단 정규 분포로 넘겨서 그냥 표를 보고 푸는 게 훨씬 쉽죠? 근데 구성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구성 자체가. 페이퍼상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표를 안 줄 수가 없잖아. 표를 줘야 돼. 시작은 독립시행으로 던져놓고 정규분포 표를 줬다? 무조건 넘길 수 있겠다. 그래서 넘겨서 풀자. 알겠습니까? 네. 자, 밑에 있는 거 풀어볼게요. 밑에 있는 거 48-2번 하나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